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목적 및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꼭 한 번씩은 보였을 거예요. 차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면은 가끔 이렇게 휠 가드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보통 이러한 거는 뭐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바퀴 주변의 그 유동에 의한 유체력 때문에, 유체력에 의해 휠가드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탈거가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물운덩이를 밟았을 때 그 물에 의한 어, 힘에 의해서 휠가드가 변형이 되거나 탈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이번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 연구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연구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찾은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용이 제한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속도가 실제 조건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조건을 주고 해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동적 격자, 다상 유동, 지면 재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모사를 하지 않고 이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으로 해가지고 모사를 시도한 이러한 해석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뭐 유체력을 도출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을 모사했다 정도만의 그런 연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해석 조건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가 시속 80km per 세크, 80km per hour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달리다가 50mm 높이의 물웅덩이를 밟았을 때,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휠 가드가 받는 변형량이나 스트레스를 FSI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석 기법입니다. 이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적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보프입니다. 보프는 여러 가지의 상을, 분리되어 있는 상을 모사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프 같은 경우에는 격자의 경계면에 걸쳐 있는 이 두 개의 유체의 계면을 추적을 해냄으로써 이 두 개의 유체 간의 계면을 표현을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상을 자유표면을 이렇게 모사를 할 때 격자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해석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자를 크게 하면은 이런 자유표면이 이렇게 좀 뭉개져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을 하면은 이런 자유표면이 더 현실에 가깝게 나타날 텐데, 특히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하나가 격자 안에, 그러니까 격자의 경계면에 걸치지 않고 물방울 하나가 격자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되면은 그 물방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해석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물방울보다, 최소 물방울 크기보다 훨씬 작게 격자를 구성을 해야만 그 물방울이 이제 스플래싱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기법이 이제 로테이팅, 이제 바퀴를 회전을 하는 기법인데, 회전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슬라이딩 메쉬인데, 슬라이딩 메쉬는 이 회전체, 왼쪽 그림에서 회전체를 포함한 이 회전 영역을 정지 영역으로부터 분리를 해낸 뒤에 이 회전 영역을 회전시킴으로써 이 회전체가 회전하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내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게 격자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회전을 모사를 할 때 연속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찔끔찔끔씩 일정 각도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찔끔찔끔 돌릴 때 얼만큼 돌리냐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뭉개져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이상적인 게 격자 한 칸씩 한 칸씩 회전을 시키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이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일 때 그 타임 스택과 격자의 크기, 그리고 회전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CFL 넘버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CFL 넘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테이팅 기법에는 월 벨로시티, MRF, 오버셋 메시가 있습니다. 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실제 회전은 하지는 않고 표면에 이렇게 회전의 속도 전분을 수학적으로 모사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MRF 같은 경우에는 MRF 역시 회전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체를 회전을 시킴으로써 마치 형상이 회전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구현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슬라이딩 메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회전을 시키는 방식이고, 오버셋 같은 경우에도 직접 회전을 시키는 방법인데 슬라이딩 메시처럼 회전 영역하고 정지 영역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중첩시킨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 벨로시티 MRF 슬라이딩 메시보다는 오버셋 메시가 더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석 난이도로 봐서는 오버셋 메시가 가장 헤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퀴 회전을 할 건데 바퀴 회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포크가 있는 부분은 이 형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슬라이딩 메시나 오버셋 메시로 직접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스레드가 없는 이 밋밋한 타이어를 회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스레드가 없기 때문에 밋밋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월 벨로시티를 주거나 아니면 MRF를 줘서 쉽게 더 회전을 모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스레드가 없는 타이어에 대해서 월벨로시티나 MRF를 주는 거랑 그리고 슬라이딩 메쉬랑 오버셋 메쉬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해석 결과의 차이가 있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것들을 먼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퀴만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어떤 게 가장 적합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스레드가 없는 타이어에 월 벨로시티를 줬을 때는 가장 단순하게 전형적인 이러한 터닝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MRF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체가 반대로 회전함으로써 마치 형상이 회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MRF가 정상 해석에서 사용되는 건데 비정상 해석에서도 이렇게 약간 편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F 결과를 보면은 유체가 반대로 바퀴를 타고 올라가요. 타이어에다가 토크를 주기 위해서 유체가 반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MRF는 못 쓰고, 슬라이딩 메쉬를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실제 현상처럼 스플래싱도 강하게 일어나고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결도 이렇게 비대칭성으로 점점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버셋 메쉬 같은 경우에는 보프랑 같이 썼을 때 이 물이 이 오버셋 경계면에 물이 타고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에서는 어, 유용할지 몰라도 보프랑 같이 쓸 때는 약간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석에서는 이 슬라이딩 메쉬를 이용한 스포크를 회전을 모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기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